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롤블리 TV입니다. 오늘 거의 2달 만에 오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을 다시 한번 왔고요. 오늘 그 와이프하고 처제하고 같이 오늘 특별 게스트 처제가 오늘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도에서 돌아왔던 소요산 오늘 풀코스로 한번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자, 오늘 풀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토끼띠에 오늘 그 2023년 오늘 2월 4일 토요일 오늘 그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아침에 지금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 날씨인데 이 추위를 뚫고 우리가 오늘 소요산 오늘 자제함의 전기를 받고 오늘 소요산 우리가 한번 풀코스로 오늘 돌아서 오늘 소요산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래서 요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의 어떤 기조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유지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올 1월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 계좌도 지금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지금 2,500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곧 올해는 동결 내지는 소폭 오르고 아마 올 말이나 내년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금리를 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올해 내년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유 폭포인데 어렵습니다. 밑에 물이 조금 내려오네요. 그러나 여기 좀 어렵고, 자, 원유골 원유 폭포 우리 저번에 왔던 데고요. 자, 오늘의 코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일종은 지나서 여기 좀 왔는데, 자, 여기 현 위치에서 쭉 와서 자제암에서 쭉 해서 풀코스로 칼바위 지나서 나한대, 의상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왕복 9점 몇 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제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제암 가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정상이야, 그러면? 자, 이 소요산의 정상은 바로 이 의상대, 여기가 정상입니다. 의상대에선 의상을 단정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제암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요산 풀코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8계단입니다. 108번뇌가 아니고 108계단. 우리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108번뇌를 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8계단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 위치. 여기서 쭉 올라 자제암으로 해서 청량폭포. 자, 108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까르마에 대해서 제가 좀 유튜브도 보고 해보는데, 우리가 까르마라는 건 우리가 업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행하면 그 악업을 다시 응보 다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쌓은 까르마
악업을 다 해소를 해야만 다시 환생을 하지 않고 이 고통의 바다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붓다가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업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제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유교에서는 사후세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한 명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삶의 문제도 다 해결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논하느냐? 삶에 집중해라. 그렇게 꾸짖었다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그렇게 꾸짖는 그런 유교에서는 일체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온통 그냥 현세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계속 성찰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만 삶을 지키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고 성찰을 해야 삶을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란 게 과연 있느냐. 그런, 서양의 유물론적인 그런 학문 체계에서도 오히려 동양보다 지금, 사후세계를 더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이제, 스웨덴벨이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같은 이런 양반들이 사후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는 사후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이런 사람은 그런 영혼끼리만 모이고, 선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런 영혼만 모인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혼들은 영계에 가서도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래서 그게 자체가 지옥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뭐 죽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티베트 사자의 서 뭐 이런 책도 있고, 티베트 불교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 사후생, 어떤 윤회, 뭐 불교적인 거지만은 어떤 까르마, 업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자, 이제 자제함이 가까웠습니다. 자제함입니다. 자제함. 그러니까 이제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절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장소니까 조심조심 조용히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자제함. 손이 너무 시렸습니다. 그 장갑을 좀, 싸구려 장갑을 샀더니 너무 춥네요. 장갑은 좀 제대로 된 등산용품 브랜드의 장갑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이 전혀 보온 효과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이게, 야, 이거 있어, 이거. 와, 여기서 냉수 마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투자의 어떤 규모를 달성을 하면은 배당주로 현금 흐름에 어떤 집중하는 투자 포트를 짤 필요가 있어서 배당주를 좀 살펴봤는데, 미국의 부동산 리츠주 두 개를 찾았는데, MXP
보스턴 프로퍼티즈 인코퍼레이티드하고 커즌즈 프로퍼티즈 인코퍼레이티드 CUZ 이렇게 그런 것들도 배당주로 한 4, 5%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오는 그런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 금융주 ETF에 XLF 이거는 대형 금융주, 그리고 VFH 이거는 중소 금융주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ETF.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거는 이제 요 금융주 ETF는 한 2.5%, 3% 요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서 수익률이 좀 낮은데, 대신 그 금융 섹터가 또 미국의 금융 섹터가 또 성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규모 자체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어떤 투자액의 가치가 어느 정도 목표적으로 도달하면 배당주 포트로 좀 비중을 높이고 약간만 이제 성장 위주의 포트로 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빨리 달성돼야 파이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요태오를 좀 보다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연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죽음, 글쎄요, 죽음 자체보다는 죽기 전까지 그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영성가 이런 신비가들 티베트 불교 뭐 그런 데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상상하는 게 나타난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한테는 성모 마리아님이나 예수님, 하느님이 나타나고, 불교 신자한테는 뭐 붓다가 나타나고, 뭐 힌두교도 뭐 이슬람 각각의 믿는 종교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연계감 나타난다 그러는데, 글쎄 뭐 그런 이제 카톨릭 신자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후생,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는 뭐 카톨릭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이죠. 천사나 악마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죽은 이후에 암흑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데로 들어갈 생이 끝나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 불멸의 삶을 사는 어떤 영혼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현생의 삶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리죠? 빨리빨리 안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력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이다, 우리가 질량이 높은 큰 물질은, 질량이라 하면 이제 그 물질의 양, 부피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측정을 이렇게 무게로 합니다. 무게로, 지구에서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질량이 큰 거죠. 근데 이제 그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서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 힘이 세다. 그렇게 이제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큰 물질은 시공간을 왜곡한다. 시공간을 왜곡하면서 시공간을 왜곡으로 인한 결과가 물질을 끌어당기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는, 질량이 크다고 왜 끌어당기냐는 거죠. 또는 질량이 크다고 왜 시공간을 왜곡하느냐.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질량이 큰 거하고 끌어당기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블랙홀이 질량이 엄청나게 큰 질량이 아주 미세한 작은 공간에 응축되면은, 블랙홀이 발생을 해서, 주위의 모든 빛조차도 다 끌어당기고,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시간이 이제, 시공간을 왜곡한다는 것도 뭐,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질량, 이 관성, 질량이 큰 물질을 끌어당기고, 시공간을 왜곡한다. 이런 개념도 상당히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황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당한 건 우주의 공간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그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 또는 138억 년 정도로 보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주가 계속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팽창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138억 년 동안 이 우주는 대체 어디까지 팽창한 것이며, 지금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럼 우주의 끝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우주 에너지가, 우주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근데 공간이 팽창한다는 데는 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주 공간에 팽창시키는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걸 그 암흑 에너지, 다크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뭔지 모르는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계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 공간이 그렇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상도 할 수조차 없이 넓은 우주의 온도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주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어떤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게 또 있는데, 제가 이해한 선에서 뭐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우리 거시 세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소유산을 왔는데, 제가 소유산으로 등산을 왔을 때의 세계, 또 등산 안 오고 집에서 그냥 있었을 때의 세계, 이런 여러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다중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확대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산을 등산 올 가능성, 등산 안 오고 집에 있을 가능성, 이것이 파동함수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결정을 하는 순간 입자로 바뀌어서 현실이 돼버린다. 그것이 바로 다중우주론, 멀티 유니버스, 인플레이션 우주론,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현상도 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다중우주론이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헛소리가 아니냐.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 해갖고 고양이가 죽은 세계와 사는 세계가 동시에 중첩해서 존재하다가 상자를 열어서 관찰하는 순간 한쪽 우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제함을 지나서 하배 군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0분, 약 2시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출발한 지. 지금 이제
낮에 해가 비치고 하니까 날씨가 다시 좀 덜 추워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배군대, 여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배군대. 자, 우리가 이제 하배군대 거쳐서 중배군대, 상배군대, 쭉 해서 나한대, 의상대에서 쭉 공주봉까지. 자, 지금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우리 소해산 등산. 이제 5분의 1 정도 왔습니다. 하배군대. 아까 맞잖아. 자, 지금 이제 얼음이 좀 얼어가지고 상당히 길이 중간중간에 좀 미끄러운 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양반 것도 약간 불교, 티베트 불교 쪽, 영성가 그런 쪽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양반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난처한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러 번. 평생이죠, 정말 평생.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고차원의 고등 영혼, 고차원의 영혼과 체스를 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고등 영혼과의 체스는 상당히 그 말을 두기가 쉽지 않겠죠. 그만큼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높은 차원의 영혼과 체스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스를 해서 그 상대의 고등 영혼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마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는 건 다 까르마를 응보하는,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 윤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거를 자기가 미리 일부러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까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윤회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직경이 930억 광년, 반지름으로 보면은 465광년, 이게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빛이 465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우주가 계속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렇게 광활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거기에 또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이게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인간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식 ETF나 부동산에 이렇게 또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것도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돈 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우주 전체로 볼 때 이 인간이 돈을 많이 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찮은 일이죠. 유한한 이 삶의 현상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주식가의 투자 규모가 도달을 해서 부가 쌓여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로 이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배당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미국하고 국내 주식을 이제 5대5로 나눠서, 일단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 10%, 타이거 200, 타이거 MKF 배당 귀족 10%,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 NH프라임 리츠 10%, 한기평 한국금융지주 10%,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10%. 이렇게 하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나오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배당 포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도 이제 50% 중에서, 자, 맨 처음에 이제 스파이드 ETF, S&P 500의 배당주를 고른 스파이드 10%, 그 다음에 O, 리얼티 인컴, 부동산, 주식이죠, 10%, 그 다음에 SCHD와 BXP, 보스턴 프로퍼티즈 인코퍼레이티드 합쳐서 이제 10%. SCHD는 이제 주식이고, BXP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AT&T와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즈, 통신주, 여기 10%. 그 다음에 블랙록 TCP 캐피탈 인코퍼레이티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LF VFH, 금융주 ETF죠. 그렇게 해서 10% 하면은 요것도 이제 5% 이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와 미국 합쳐서 배당주 포트를 구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했다. 그럼 이제 5%면 1억, 세전으로 1억이 배당 소득으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후는 이제 걱정이 없겠죠. 20억 정도 투자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또 나이가 좀 있더라도 또 성장을 아예 전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성장주에 뭐 SOX, QQQ, VO 뭐 이런 식의 성장주에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후를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자제암에서 1.3km 왔고요. 일로 가면 덕일봉, 동광교, 중주 끝 21.1km. 일로 가면 소요산 상배구인데, 자, 3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300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가톨릭 책을 하나 끝냈고, 지금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양반은 이제 인도 여자인데 암으로 거의 죽을 뻔 4년을 투병하다가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한 인도 여성분입니다. 이분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머리말에 보니까 암 걸리고도 자기가 마음을 사랑을 안 품어서 그렇다는데, 그건 헛소리죠. 암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어쨌건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내용은 제가 다음 등산 때 다 읽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관련해서 모든 그 죽음이나 사후생, 사후 세계에 관련된 티벳 사자에서라든지 그런 책이 많습니다. 스베덴 보리의 천국에 무슨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등산로 없음 진입 금줄 친절하게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요. 자, 길은 이렇게 밟은 자국이 있는데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후에 어떤 세계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서도 어떤 영혼의 세계, 영계가 계속된다. 그리고 영계가 상당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 영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로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그건 사후 세계가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렵죠, 사실. 죽기 전에 고통도 두렵고, 죽음 자체도 두렵고. 그래서 사후 세계에 영혼과 어떤 영매라고 그러죠, 영계와 이 현상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영혼들과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상배군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자, 300군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자제한 것도 400군데, 중배군데 이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나한대, 의상대, 여기서 저는 이제 공주호까지 완전히 풀코스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눈이 녹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미끄러워서 좀 위험한 건 있지만, 이렇게 또 눈을 밟고 가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기온이 낮으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씨앗이가 돼가지고, 자, 씨앗이가 됐다는 말은 좀 뭐 이렇게 시원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도 아주 시원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속도가 참, 이렇게 해서는 지금 풀코스로 돌기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칼바위길인데, 여기다 지금 얼음까지 이렇게 막 얼어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겨울에 소유 사는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눈도 있고 바위길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길이. 기존 등산로로 이어난 칼바위 등산로는 낙상사가 빈번한 곳으로, 이곳 우회도를 개설하였으니,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가지고, 자, 저 위에 저 칼바위 등산로는 매우 위험한 등산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 하산로가 나왔습니다. 선여탕 입구 800m. 자, 일로 내려가는 이제 하산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근데 뭐 하산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좀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려가기도. 와이프하고 처제는 이제 여기서 하산로 갈림길,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 뭐 계속 나한대, 의상대까지 해서 풀코스로 저는 돌고, 여기서 뭐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한 4시간, 한 1, 2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하고 사발을 먹었고,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처제는 여기서 선녀탕 하산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저는 1시 7분, 1시 10분, 여기서 나한대 의상대 거쳐서, 저는 원래 풀코스로 해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조심해서 가! 자, 이 눈 덮인, 지금 의상대 가는 길, 소요산에 정상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한대 300m, 의상대 500m, 남은 지점 선녀탕 하산로 갈림길. 자, 나한대 의상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뭐 그냥 회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제 작년부터 본격화된 이제 하락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됐죠. 시작된 하락이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투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전세가 대폭락을 하면서, 개포동 뭐 이런 데도 그냥 대폭락을 하면서 전세 물건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세 값이 대폭락 중입니다. 전세 값의 폭락은 결국 매매가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이런 사람들이 전세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돌려줄 수가 없으면 결국은 이제 저가로 금매로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짧게 보면 한 3, 4년, 길게 보면 한 7, 8년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자신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입지가 괜찮다 하는 곳에 집을 사신 분들은
버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향후 3, 4년에서 7, 8년까지 쭉 보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가격대에 이 정도면 저렴하다 싶으면 이때 사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락기가 지나면 또 다시 상승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정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차별화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고점을 뚫을 지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은 하락기에 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의상대 서해산 정상입니다. 출발한 지 한 5시간 10분. 지난 지점에 의상대 587m. 의상대 전망은 이렇습니다. 전망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의상대 서해산 정상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의상대. 의상대.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지금 이제 의상대를 찍고, 정상을 찍고, 지금 이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공주봉까지 웬만하면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는 셀카봉을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제 집어넣고, 스틱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볼만한 옷이나 군데 있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지금 2시 20분. 지금 6시간이 지나고 공주봉까지 왔습니다. 공주봉. 자, 공주봉 해발 526m. 소해산 공주봉까지. 자, 여기서 공주봉이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시간 걸렸는데, 자, 여기 이제 일주문에서, 자, 관광지에서 쭉 해갖고 쭉 해서 여기까지 돌아서 쭉쭉쭉쭉 해서 의상대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주봉. 자, 이제 하산 일로 가면 됩니다. 약 한 2.9km, 한 3km 가야 되네요. 자, 2시 20분. 뭐 1시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려오는 하산길에 다 이게 얼음이 얼었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시냇물이 쫄쫄쫄.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게 무념무상의 그런 기분이 드는. 이 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원역폭포.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냥 폭포가 다 얼어가지고 겉에는 다 얼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이야, 이거 뭐 다 얼었습니다. 이거. 이야, 이 폭포가 온 것도 나름 멋이 있습니다. 원형폭포, 얼어있는 원형폭포. 자,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해산 등산 지금 이제 주차장 거의 다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3시 10분. 8시 10분에 출발해서 7시간 걸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오늘 그 완전 풀 코스로, 의상대 공주봉까지 찍고, 완전 풀 코스로 돌았고요. 그런데 겨울에 좀 산길이 좀 얼음이 얼어서, 그게 조금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처제하고 같이 왔더니 조금 이제 시간이. 그래서 이제 날씨 좋을 때, 봄에, 이럴 때 이제 와서 파죽짓으로 치고 가면은 7시간이 아니고 뭐 한 4, 5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소해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